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기 교광사 과정, 이 창업 발명 교광사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평가자들만 따로 월 초에 다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연수 기간에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시면 누구나 이제 70점은 다 맞을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문제는 다 출제는 나와 있고요. 이제 구글 폼으로 아마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나중에 따로 신청자들만 따로 이제 안내를 하고 평가하는 날을 월 초로 이제 기획해서 따로 이제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별도 안내된다는 점 이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진영 교수님 여기 호스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3D 모델링을 이제 활용해서 발명품 도면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환은 이제 처음 부분은 이제 퓨전으로 되어 있으실 거고요. 내려보시면은 팅커캐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우선 간단하게 기능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도형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끌어당겨 주시면 여기 이제 놔주시면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반지름과 단계, 길이, 폭이 정해집니다. 단계를 줄이게 되면은 선이 네, 되고요. 길이는 이제 이렇게 길이가 늘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실제 길이고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고 폭도 이렇게 해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늘려서 늘리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간단하게 박스를 만들었다 쳤을 때는 여기 수치를 50과 50으로 놓고 이 상태로 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상자인데 좀 줄무늬 상자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다 두어주시면 이제 얘가 구멍을 뚫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상자에서도 선택이 가능한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 상자를 선택하셔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구멍 상자를 이 상태에서 만약에 구멍 뚫으실 너비와 길이를 정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40으로 해놨기 때문에 한 50으로 했기 때문에 40 정도로 해서 테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뚫어야 될 텐데 이걸 잡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거든요. 이 지금 구멍이 있는 위치에 이게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둬주시면 여기 문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문자. 들어가게 되면 이 글자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팅커캐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능 자체가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블록을 가지고 활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여기 세 기능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우선 이 부품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투석기를 만들었었거든요. 자, 우선 다른 것들은 클릭을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스케치 얘를 이제 클릭해 주시고 줘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스케치 완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도형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그냥 각도만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기 편하게 각도를 맞춰주면 되고 이제 각도가 약간 이렇게 틀어졌다 싶으시면 여기 왼쪽 상단에 평면도, 정면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방향을. 그래서
이거 회전 같은 경우는 우클릭으로 해서 회전을 하시고요. 아니면 우클릭보다 사각형을 움직여서 회전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좌클릭으로 하셔도 잘 움직이고요. 다음 보시고 싶은 면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위치만 잘 이동하시면 이제 정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우선은 얘 크기가 지금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자, 우선 여기서 지금 얘 크기가 지금 16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얘를 30으로 맞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강의 교환 보시면 다 나와 있어서 네, 그리고 여기 클릭해 주시고 24 같은 경우는 41로 해서 크기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대기실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출원이 되어 있어서 네, 교수님 보호를 받고 대기실에 있지만 수강생이 있나 봐요. 안 들어가진다고 하시네요. 어, 수락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기둥을 가져올 거고요. 여기 원통을 눌러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가져다 대는 부분에 이제 각도를 맞춰서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우선 우클릭을 해서 각도를 맞춰주시고 저희는 여기 측면에 붙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크기도 정해야 되는데요. 지름은 이제 5cm, 5mm, 5mm로 맞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5mm로 해서 그다음에 여기도 5mm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동을 시키시면 되는데 이 이동할 때 약간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가운데 맞추기가 조금 살짝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팅커캐드 자체 기능은 단순하지만 기능 자체가 너무 좀 단순하고 할 수 있는 게 좀 적다 보니까 사실 저는 팅커캐드보다는 이제 퓨전을 훨씬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따가 퓨전을 같이 하시게 될 텐데 좀 더 훨씬 편하실 겁니다. 학생들도 아마 기능들을 조금만 익히면 바로 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55mm로 해서 길이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기둥을 이제 지금 실제 파츠 부분이 이제 좀 뒤에 원기둥의 위치에 있어서 이제 이걸 마무리해 주시고 원기둥의 위치를 이제 살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이게 지금 크게 그 도면 따라서 이렇게 수도 이건 중요한 작업만 주시면 그 다음에 또 원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통을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3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한데 수강자가 수락 좀 해달래요.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들어오신 대로 수락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같이 움직이실 때는 Shift 눌러셔서 동시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같이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움직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후면으로 와서 원을 여기 둘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25mm로 갈 겁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25mm의 너비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25mm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높이도 25mm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서 높이도 25mm로. 그다음에 이제 위치 조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다 하나하나씩 그 손으로 잘 움직여야 돼서 맞추는 게 정확한 그 크기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팅커캐드는. 그래서 우선은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서 활용하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이를 좀 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잘 맞추셨다. 그러면 이거를 구멍으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좀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좀 더 크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이제 구멍이 파이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공이 들어갑니다. 투석기의 공이 이 형태로 들어가시고 여기에도 이제 구멍이 뚫려야겠죠? 여기에는 이제 그게 들어갑니다. 빨대가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네, 끝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투석기 만들 때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뭐 학생들이 만약에 그 그냥 발명품 구조물을 만든다고 치면은 지금 이제 생각나는 구조물이 우선 이제 컵 홀더 형태로 이제 많이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복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안으로 넣고 중심을 맞추기 어려울 때 그냥 복제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상태에서 수치만 조금 줄여서 조금만 움직여 주시고 얘를 이제 구멍으로 만들어 주시면 좀 높여서 구멍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손잡이를 달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자체도 이제 홀더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조금 확대를 하고 네, 가운데로 맞춰주시고 높이는 좀 줄이고 그리고 상단으로 올려주시면 아주 쉽기 때문에 바로 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색깔도 여기서 클릭하시면 바로 되어서 도면 아마 만드실 때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팅커캐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하다라고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퓨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팅커캐드 부분에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다른 기능 여기서 이렇게 뭐 선택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도형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뭐 문자, 숫자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당기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건 퓨전에는 없습니다. 바퀴 만들어야 되는데 바퀴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3D 프린터로 뽑으셔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다 출력이 되고요. 아, 이걸 안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바퀴를 만드셨으면 출력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클릭하시고 뭐 퓨전 파일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STL 파일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SVG 같은 경우는 2D 이미지로 해서 레이저 커팅기 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파일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미러나 네. 근데 이건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어서
네. 우선 지금 이제 퓨전 화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팅커캐드랑. 이게 화면 조작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 화면 조작을 할 때는 Shift와 마우스 휠을 누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안 하면 움직이질 않아요. 회전을 할 때. 그래서 대부분 초보자들이나 이제 처음 하시게 되면은 Shift 휠이 만약에 익숙치 않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이사각형을 좌클릭을 해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면도를 클릭을 하면 평면이 되고요. 평면에서 약간 측면을 클릭할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여기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서리의 각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게 화면 조작할 때는 이게 거의 끝이라 보시면 되고,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설정이 뜨는데 거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선 스케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 교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 스위치 및 콘덴서 연결하는 장치를 만들 건데요. 네, 지금 이 장치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스위치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좀 활용이 가능하신 게 나중에 이것들은 이제 다 디자인 추론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데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국제는 저희 수강생들은 이제 다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 스위치나 콘덴서 크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좀 모델링도 수정해서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 여기서 우선 교수님, 교수님 네? 대기실에 그 김남희 강사님이 대기 중인데 계속 못 들어오고 계시나 봐요. 지금 제가 한 번 더, 지금 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한번 실례가 링크를 보내주셨나요? 예, 아니면 제가 잠시만요. 지금 호스트를 드릴까요? 예, 저한테 호스트 좀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입장하신 것 같아요. 다시 아, 호스트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주요 단축키 팁이 있으신 킹거키드는 단축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하나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단축키 정리를 치시면 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동할 때나 Shift 눌러서 이런 거 하실 때 네, 화면 공유해 주세요. 네. 이렇게 팅커캐드 단축키를 치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 앞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거 링크 어디로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어떤 링크일까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여기 그냥 팅커캐드 단축키라고 치시면 아, 나옵니다. 팅커캐드 단축키. 네. 그리고 퓨전 360도 마찬가지인데 퓨전 360은 이제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단축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솔리드의 단축키가 많이 있는데 우선 뭐 검사 측정할 때 사용되는 단축키는 여기 이렇게 가져다 대보시면 I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래 앉으면 마우스를 넣으시면 이렇게 단축키가 적혀 있고요. 팅커캐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그냥 검색만 하셔도 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치 우선 피- 팅커캐드 같은 경우도 이제 스케치가 가능한데 이게 좀 많은 기능들이 없다 보니까
퓨전이 훨씬 지금에서는 좀 팅커캐드가 쉬워 보이겠지만 나중에 사용하실 때는 퓨전이 훨씬 쉽고 네, 기능도 많다라는 걸 이제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우선은 먼저 여기 중심 지름 원을 해서 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제 교환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교환에서는 처음에 안에 그 지름이 8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8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8로 맞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간격이 2mm로 되어 있습니다. 간격이 2mm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간격 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간격 띄우기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2mm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간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의 프레임의 두께가 되는 건데요. 이 두께가 최소 2mm는 돼야 그, 그 출력할 때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1mm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1.5mm까지는 가능합니다. 2mm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도면상에서 만약에 도면만 사용하실 거다 그러면은 사실 두께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간격이 3mm로 되어 있습니다. 3mm의 간격은 여기 선을 가지고 만들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원을 가져다 대보시면 X자가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원을 가져다 대보시면 X자가 이렇게 생기실 건데요. 이렇게 가다가 직선을 만나게 되면은 X에다가 네모 박스가 생기실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3mm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 지름 원이 아니라 2.1으로 해서 8mm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8mm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모 박스가 생기실 겁니다. 빨간 선에 가져다 대보면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2mm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가위 모양의 자르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가져다 대보시면 이렇게 단축키가 나옵니다. 단축키는 T입니다. 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선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아니면 그냥 그 델리트 하셔도 됩니다. 선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하나를 빼먹었는데, 만약에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면 컨트롤 Z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 스케치에서 편집할 게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스케치 우클릭을 하시고, 스케치 편집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선을 선택하셔서 여기에 X자와 네모가 보이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네모 X자가 선택되도록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Shift를 누르셔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걸 돌출을 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서 돌출을 눌러주시고 이거는 뭐 Shift를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18mm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화살표를 가지고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숫자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8mm로 해주시고 엔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는 사라집니다. 여기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데 이거를 보이게 하면 스케치가 다시 보일 거고요. 안 보이게 할 거면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이제 여기에 빨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빨대가 지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야 빨대가 그 눌려서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스케치 편집을 들어갈 겁니다. 여기 이제 피처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저희 흐름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좋은 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럼 컨트롤 Z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돌출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 퓨전의 시간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스케치를 만약에 편집할 거다. 클릭해서 여기서도 스케치 편집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케치 편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중심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없으시면은 그냥 이점 직사각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심 직사각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중심 직사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이게 그냥 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 박스가 생기거나 세모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점이라고 해서 세모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이 상태에서 딱 정가운데를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지금 초록색 선에서 중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든지 여기를 클릭하든지 상관은 없고 초록 색깔 선을 클릭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너비가 중요합니다. 너비는 4입니다. 4로 해주시고 이 길이는 자를 정도만 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크게 이 원보다는 크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도 그냥 4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여기에다가 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팁이 자, 여기서 선을 가운데다가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러라고 있습니다. 미러는 여기 작성에 미러가 있고요. 여기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객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객체는 그 복제할 선이나 그 본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거를 복제를 할 건데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전체 다 선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위로 클릭하시고 여기 가운데를 선을 이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미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러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러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복제가 그 이 중심점이 제대로 위치해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거 나서 그러면 이제 스케치가 사라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 눈 모양을 다시 보이게 하면 됩니다. 지금 가려져 있죠? 이거를 이제 다시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됐고 아까는 없었던 이 사각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가셔서 아래를 볼 때는 이렇게 밑면도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돌출을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빨간 색깔 표시된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아니면은 다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올려줄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쫙 올려주면 잘립니다.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 이게 자를 건지 아까 이 본체 같은 경우는 생성이 됐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접합이라는 게 있고 접합을 누르면은 이렇게 합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랑 이 본체랑 같이 합체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이렇게 합체를 눌러버렸다. 접합을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은 얘가 한 몸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본체가 하나가 돼서 상당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거 좀 잘못했다. 그럼 여기 아까 그 시간을 조정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 돌출을 클릭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피처 편집 피처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나는 접합이 아니라 잘라낼 거다. 아니면 뭐 세 번째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잘라낼 거기 때문에 잘라내기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렇게 잘라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약에 도면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교환처럼 수치가 있으면 그냥 만들기가 쉬우실 겁니다. 만약에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냥 자로 재서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또 위에 콘덴서를 달고 스위치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스케치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면을 선택할 때 이렇게 본체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본체의 높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선이 생성되기 때문에 무조건
실수하지 않고 바닥 면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면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교환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부터 1mm가 떨어져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를 클릭하고 나서 1mm만 떼어주시면 되겠고요. 선으로. 네, 각도는 당연히 90도로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체크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중심 지름 원을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입점 원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점 원. 그 다음에 여기 1mm 떨어뜨린 곳에서 이제 11, 지름 11이죠. 네, 지름 11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1을 적어 주시면 만들어 주시고, 이건 이제 바깥에 원을 생성을 시킨 거기 때문에 안으로 간격을 띄울 겁니다. 네. 지금 1로 돼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러면 마이너스 1.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출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출의 단축키는 돌출을 많이 쓰실 거라서 돌출을 갖다 대보시면 2입니다. 알파벳 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를 해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는데 올려줄 때 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접합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팁은 이 높이를 뭐 이렇게 해서 맞추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mm 해서 맞추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숫자 적어서 맞추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면까지 올리고 싶다라는 기능이 이제 지금 올리고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면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네, 아주 쉽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뭐 세 번째로 해도 되는데 나중에 이게 접합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 저희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면을 클릭하고 스케치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한 5mm 교환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5mm 해서 띄워주시고 그다음에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은 8mm 여기 보시면 입점 직사각형이 있고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너비는 8mm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높이는 10mm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나는 갑자기 이게 10mm가 좀 별로다. 지금 아마 이렇게 생기실 수도 있고 안 생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우면 델리트를 눌러서 이게 여기 보시면 스케치 치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눌러보시면 10mm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수정하면은 길이가 바뀝니다. 뭐 30으로 하면은 이렇게 30으로 바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유용한 기능이라서 이 스케치 치수 여기도 이제 뭐 8mm가 아니라 나는 10mm 하고 싶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돌릴 때는 컨트롤 Z로 해서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고, 자, 스케치 마무리. 마찬가지로 단축키 2를 눌러주시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같은 높이라서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먼저 해야 되냐면 클릭을 하고 2를 누르고 화살표를 한 번 정도 한 다음에 한 번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높이에 맞춰서 클릭을 해주시면 네, 그 높이에 만큼 이렇게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를 끼워 넣어야 합니다. 스위치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자, 우선은 면을 옆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여기, 이것도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박스를 가져다 대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이용해서 면의 각도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평면도라고 해도 이렇게 지금 좌측으로 지금 회전됐는데, 이 상태에서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원래 각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가 들어가도록 구멍을 뚫어줘야 하죠. 그러면은 이 측면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스에서 측면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돌려주시면 딱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사각형 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 중심을 잡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점 직사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중심 직사각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중심을 잡을 때 팁은 이렇게 가다 보면 삼각형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십니다. X 하면서 삼각형이 보이실 건데, 그럼 이 삼각형이 이제 중심입니다. 아니면 이 중심, 중간점을 이용해서도 중심을 맞추실 수는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 가져다 대보시면 중심, 삼각형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중심 선이 생기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도 중심선이 생깁니다. 그럼 내려가다 보면 중심선이 두 개가 같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중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수치는 8과 16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 박스를 기준으로 스케치를 생성을 했습니다. 지금 옆에서 보시면 이 박스를 기준으로 스케치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초록색깔 선이 기준이 됐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선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선이 되는 건데 보시면은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인 크기가 18이었는데 2mm 정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2로 해서 네, 1로 해서 띄워주시면 되고 잠시만. 마이너스 1 정도로 해서 띄워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거리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뜨는 이유는 여기 1mm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 8mm 잘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하시고 다시 E 눌러서 좀 렉이 걸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리고요. 여기에 이제 스위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마지막 콘덴서 넣는 부분에 이제 저기 넣었던 것처럼 구멍을 파줄 겁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중간이 지금 이제 초록 색깔 선으로 맞춰져 있어서 쉽게 여기 이점 직사각형, 그 다음에 중심 직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서 초록 색깔 선만 클릭하시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너비만 중요합니다. 너비가 2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상관없어서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만 클릭을 해서 돌출을 시켜주시면 네, 잘라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콘덴서를 끼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우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본체를 가리시면은, 이제 이 본체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구분을 하실 때 이름을 바꾸실 필요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클릭 하셔서 이름 바꾸신 다음에, 콘덴서 연결. 많이 만들게 되면은, 네,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빨리 끝날 수 있어서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를 원 6 정도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간격 띄우기를 해서 2mm 정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 직사각형이 없으시면 2점 직사각형, 중심 직사각형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2mm, 3mm로 너비를 잡아주시고 이것도 이제 이거 높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너비만 잘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각형이 이 원보다는 커야 된다는 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알파벳 E를 눌러도 이렇게 그냥 스케치 마무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13.5mm로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보고 여기 상단에 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스케치 작성. 그럼 이 면에 스케치가 작성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중심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점 직사각형으로 가운데는 항상 삼각형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6, 그다음에 반대편은 12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여기서 간격이 2mm 정도 되는데요. 자, 다시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12에서 2mm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돌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mm.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좀 실수한 건데 여기서 돌출을 하기 전 피처 편집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 스케치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 본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거를 할 건데요. 얘를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본체를. 그러면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동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 복사라는 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위치가 그냥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상단에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상단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고 지금 위치를 기준으로 만약에 회전을 시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이 점을 기준으로 얘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먼저 이걸 누르시고, 그러니까 이 본체를 선택하고 움직이면은 이 본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 목사를 클릭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가운데다가 딱 회전을 시킬 거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가운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본체가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데 난 지금은 본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본체를 안 보였다가 중심을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보이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랫면을 클릭을 하고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안 보시면은 7.75mm를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지금 많이 아래로 내려온 것 같은데 중심이 안 맞고 아닌가? 네. 지금 보시면 잘 맞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엔터. 그럼 이제 중심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얘네 둘 같은 경우는 따로 돼 있어서 한 번에 같이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합쳐줘야겠죠?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결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결합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같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제가 한 파츠를 안 했는데요. 한 파츠는 이제 그 보시면서 그 교환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이제 완성을 시키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가지셨다가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0분까지 쉬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앱인 멘터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앱인 멘터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선 앱 인벤터가 나오실 겁니다. 우선 이렇게 나오시면은 여기 상단에 Create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계정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뜨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그래서 이거는 기본 값으로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네. 그러면은 이렇게 뜨시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크기를 태블릿 크기로 바꾸실 수가 있고 모니터 크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 모니터 크기 형태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 이걸 실습할 때 전화 크기는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버튼 여러 개만 놔도 사실 그 다음에 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여드리면 높이를 한 100픽셀로 하면 100픽셀. 그럼 이제 뭐 여기서 다른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로 뭐 그 휠을 돌려서 드래그를 하더라도 이게 뭐 되는 게 없어서 우선 크기는 대부분이 태블릿 아니면 모니터 크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커야 이게 진행할 때 편해서 그래서 우선은 태블릿 크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삭제는 여기 오른쪽에 컴포넌트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버튼을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도 삭제. 자, 우선은 본격적인 시작하기에 앞서서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명을 하실 때 앱 인벤터를 활용하는 이유는 아주 쉽게 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앱이 설치가 돼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여기에서 제공한 급식 패스 exe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이거 지금 앱이 우선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앱을 이제 앱 인벤터를 이제 활용해서 만든 앱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선 학년, 반, 이름, 예약 시간 이거를 이제 PPT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시간을 넣고 그다음에 뭐 급식실 현황 조회를 하게 되면 뭐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앱을 그냥 간단하게 기능만 구현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어렵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QR도 생성이 된 겁니다. 다른 그 링크를 이용해서 링크에서 나온 사진을 출력시킨 거라서 그리고 에비멘터 같은 경우는 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만 조금만 검색해도 이게 쉽게 할 수가 있어서 이게 학생들이 하기에 정말 간편하고 빠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이제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조금만 코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쉽게 해당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바이브 코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치 구현을 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앱 인벤터만큼 좋은 그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제 뒤에서 나오는 실습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라는 그 컴퓨터 그 PCB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제어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제어나 와이파이 제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앱 인벤터를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APK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인벤터 한번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앱 인벤터는 이렇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스위치가 이렇게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 다음에 미디어, 그리기 애니메이션, 지도
차트, 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자주 사용되는 거는 여기 센서가 있습니다. 이게 핸드폰에 진짜로 있는 센서거든요. 뭐 만보기라든지 방향 센서라든지 NF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다 탑재된 기능이기 때문에 앱 인벤터에서 만약에 실제로 만드시면은 이게 진짜 핸드폰에서 다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치 센서라는 거는 GPS를 활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시간도 볼 수가 있지만 뭐 시간을 맞춰 알람을 울리게 한다든지 뭐 몇 초마다 뭐 어떤 작업을 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게 시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녹음이 되게 하는 것들을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면 우선 버튼을 누르시고요. 버튼을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만약에 녹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녹음을 만들어 주시면 이 블럭의 이름은 녹음이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여기 텍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녹음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녹음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 버튼을 너비를 이제 꽉 차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너비를 부모의 요소에 맞게 맞추기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꽉 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녹음기를 이렇게 끌어서 넣어주시면 여기 보이지 않는 컴포트라고 해서 생기실 겁니다. 그럼 이제 녹음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블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블럭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녹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러고 이제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좀 확대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기. 자, 여기 보시면 녹음기 시작하기. 녹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장 경로는 이제 녹음이 정지되었을 때. 녹음 후에 소리라는 거는 이제 아까 녹음한 소리 그 녹음한 소리를 뭐 어디로 보낼 건지 아니면 뭐 출력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리에서 소리 값을 뭐 지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지정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얘 값을 뭐 이제 텍스트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 레이블이라고 해서 텍스트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내용 해주시면 녹음된 내용을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보여드리면 여기서 녹음 내용을 텍스트 값을 여기 소리에서 가져오기 소리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녹음한 내용을 이 텍스트에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가능하고요. 이게 아이폰에서는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은 실습을 하실 때는 연결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AI 컴패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AI 컴패니언을 해주시면 여기 핸드폰에서 앱 인벤터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MIT AI 컴패니언이라고 뜨실 겁니다. 그러면 그 어플을 실행하시면은 이미지를 생각해보니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우선 핸드폰에 그냥 앱 인벤터라고 치시면 MIT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AI 컴패니언을 클릭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게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 잠시만요.
좀 작게 보이네요. 이 상태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면, 그래서 이렇게 녹음 버튼을 누르면 뭐 이번 허용하셔도 되고, 사용에 허용하면 앱 사용 중에 현 허용. 그러면은 이제 녹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녹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녹음 버튼을 중단하는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녹음 중단. 이 친구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너비를 분모 요소에 맞춰주신 다음에 녹음 중. 그리고 여기서 녹음 정지를 클릭했을 때. 그래서 이름 보는 거는 여기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러면 녹음 정지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화면에서는 상태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면 네, 녹음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녹음 정지를 누르면 네,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이상하게 지금 영어로 출력이 되긴 했는데 우선 이런 식으로 이제 에디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나 시계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간단하게 어떤 어플을 만들어 볼 거냐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급식 패스라는 앱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레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레이블 한 3개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학년, 반,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이 이름도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조금 크기가 작기 때문에 25가는 커야 될 거, 30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수평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평 배치를 왜 써야 하냐면요. 지금 보시면 만약에 제가 텍스트 박스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 싶은데 여기 옆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수평 박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게 그냥 학년을 끼워 넣어버리면 이게 너비가 텍스트 박스가 어렵습니다. 선이 생겨야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비가 너무 짧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평 배치 클릭하시고 나서 너비를 분모 요소에 맞추기 들어가면 이렇게 넓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텍스트 박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위로 올라갔는데 텍스트 박스가 이 상태에서 수직 정렬을 가운데 또는 아래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좋지 않은 게 컨트롤 Z나 컨트롤 V, 뭐 컨트롤 C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앱 인벤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으십니다. 이 텍스트 박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둘 다 수직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숫자만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박스를 보시면 여기서 숫자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만 그러면 숫자만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숫자만 입력이 됩니다. 이게 또 달라요. 그래서 숫자만을 해주시면 숫자만 나오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반도 숫자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한글이나 영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선 이 상태에서 버튼을 하나 만들면 돼요.
등록이라고 하겠습니다. 등록 버튼.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 다음에 텍스트 그리고 같은 경우는 30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 학년 반 이름이 이제 등록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이블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출력 출입 민원이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레이블 하나 더 해서 계속 첨가해 나갈 겁니다. 한 20 정도 크기로 만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출입 민원 그리고 여기는 출입 민원 제목 이렇게 만들어. 여기는 뭐 상관이 없어서 처음에 그럼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 출입은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면요. 출입 인원에 텍스트 값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값을 제요. 이 등록 버튼, 이제 버튼 이름을 등록으로 하는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출입 인원의 텍스트 값을 추가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합치기를 들어갈 건데 학년, 학년 텍스트 값이죠. 학년 텍스트 값, 이 텍스트 값입니다. 텍스트, 반 텍스트. 이거를 하나씩 빼면 귀찮기 때문에 복제하고 평균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복제하고 여기 합치기에서 여기 그 톱니바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세 개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끼워 넣어주시고 반을 이름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학년 반 이름 텍스트가 합쳐집니다. 네. 이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 출입 인원 텍스트 값이 학년 반 이름이 합쳐진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학년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년은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1년, 그다음에 반을 2반, 그 다음에 이름은 네, 뭐, 저는 이진영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입력 숫자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등록을 주시면 그러면은 학년 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저희가 입력한 값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뭐 말이냐면 제가 실수를 했는데 우선은 먼저 여기 텍스트가 너무 작아서 30으로 맞출 거고요. 크기는 여기서 설정하시다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말고 아까 그 코드에서도 크기를 설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값을 설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텍스트가 아니라 여기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박스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에 이거 보시면 텍스트 값 있죠? 네,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 값. 이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입력한 텍스트.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 마찬가지로 숫자를 해서 얘는 텍스트 박스 2, 얘는 텍스트 박스 3 넣어주시면 얘는 다 이제 실적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거는 근데 실시간으로 수정이 됐어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넣고 등록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1학년 초반은 안 오고요. 1학년
1.3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이것들은 이제 조금만 응용하시면 되는데 합치기를 해서 문자를 사이에다 끼워 넣어주시면 이렇게 문자를 사이에 넣어주시고 얘도 사이에 넣어주시면 여기다가 그냥 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1학년, 2학년, 그다음 여기는 1반. 이름 나오겠죠? 또 띄어쓰기 할 거면 여기서 쓰기 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응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버튼 눌렀을 때 뭐 되라, 뭐 눌렀을 때 뭐 되라. 그리고 뭐 눌렀을 때 이 텍스트 값을 보이지 않게 해라. 할 때는 그냥 뭐 출입 민원의 제목을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럼 보이기 여부가 있습니다. 보시면 보이기 여부라는 게 있는데 보이기 여부 값을 뭐 수학 같은 데 보면 0이 있고요. 아니면 논리에 보시면 참 거짓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이기가 참이다. 그럼 보이는 거고요. 거짓이다 하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도 간단하게 가능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추 민원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알림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도 이제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림을 한번 여기 보시면 경고 로그 남기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경고 로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경고 로그 말고 이게 그 메시지가 보이려면 알림에 가서 여기 보시면 선택 대화창 보기가 있어요. 이걸 넣어주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메시지 되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제목은 원식으로 그다음에 취소 이거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여긴 거짓으로 만들 거고요. 이랑 끝입니다. 적용됐고요. 뭐 따로 할 필요 없이 핸드폰에 바로 적용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개는 넣고 그리고 여기서 등록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완료라고 제목이 떠서 아직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등록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취소와 확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취소를 누르면 취소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거짓으로 썼는데 밑에서 거짓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취소는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이제 앱 같은 경우는 바로 네, 뭐 경고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막 어렵진 않죠. 그다음 뭐 스위치와 슬라이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슬라이더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냥 슬라이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화면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더를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값이 값이 비동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하실 때 연결을 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앱인벤트 할 때는 그러니까 학생을 하게 될 때 그냥 이렇게 보고 하면은 뭔가 짜진 것 같은데 실제 막상 보니까 지금 흥미한판 이름 읽고 막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배경 넣을 때 사실 이 핸드폰으로 하면서 직접 하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뭐 여기다가 나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최대값은 뭐 100살, 최소값은 뭐 최소학년은 뭐
아이는 14살 이런 식으로 맞춰 놓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으로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블럭을 주고 아이를 이 나이는 여기 네이블 텍스트에다가 추가를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잠깐 조금 커서 슬라이더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는 그 값을 아니 이게 필요가 없고 잠시만요. 여기서 슬라이드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슬라이더 값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이는 이름보다는 앞에로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이름보다 앞에 여기는 복사해서 하나를 마지막에 그 박스 슬라이더 부분에 텍스트 위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선의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를 주시면 잠시만 위치 네, 스택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슬라이더의 위치 값을 넣으실 수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로그인 같은 기능을 만들어 나가실 때 이런 악어 텍스트 박스 그 입력하실 때마다 그 아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텍스트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뭐 텍스트 박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QR을 넣을 때는 이 이미지를 쓴 게 아니라 이 캔버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캔버스는 이제 외부에 있는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치 센서 같은 경우는 GPS를 가져올 수가 있고, 자, 이거 두 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캔버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나 뭐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보시면 그래서 뭐 드래그된 페이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뭐 그 그림판 형태로 이제 그리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우스나 그냥 손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원본 그리기라든지 원그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그림 그리는 게 많이 필요하다. 뭐 설명할 때 그런 앱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트릭을 사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글자 쓰기 하시면은 여기 X 값은 시작 X 값을 가져오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는 Y 값은 Y 값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텍스트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네. 텍스트 값은 어차피 적으면서 넣어질 거기 때문에 넣지 않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 기능도 있습니다. 카메라는 한번 보여드리면 녹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걸 해주시면 녹음은 카메라 넣어주시고 너비는 분모 요소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셔서 카메라 버튼은 카메라 버튼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러면은 카메라 사진 찍기를 들어가 주시면 이 상태에서 이 카메라 버튼 좀 글자 작은데 카메라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핸드폰의 카메라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찍으면 이거 뭐 어디 이미지에다가 저장하실 거면 그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찍으시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뭐 다시 찍을 거냐 아니면 확인할 거냐 똑같습니다. 뭐 카카오톡 할 때나 뭐 사진 찍으실 때나. 근데 이제 저장은 되는데 뭐 여기 앱에서 뜨지 않잖아요. 만약에 자기 사진을 써뭐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진 찍은 값을 이 카메라 이 값을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이 블록에. 그러면은 여기다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 캔버스는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이미지가 하나 있을 거고요. 이미지에 사진값 카메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 사진 찍은 후에 시정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미지의 값이 이 가져온 값으로 가져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카메라 글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저를 찍게 되면은 이거는 그 전면 카메라랑 후면 카메라를 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 상태에서 찍고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값이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로샷으로 이제 들어간 거고 이거는 바꾸실 수 있는 이제 사진 크기 마주거나 회전 각도를 바꿔주시면 사진이 회전하거나 바뀌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90도를 회전을 시킨다거나 마이너스 90도를 시키거나 해서 넣어주시고요. 사진 크기만 맞추기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설정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사실 다른 교환에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그 조금 어렵게 보이긴 하실 텐데 이것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제 급식패스 앱인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다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기 실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어플로 조종기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 블루투스 모듈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도형 그 저희 그 이제 단원들이 스로카의 아두이노 버전이 있습니다. 그 아두이노 버전을 보시면 이렇게 조종기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이 정도로 해서 에빈 매트는 거의 마무리 지었는데 이제 그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APK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파일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빌드를 누르시는데 APK 파일을 누르면은 이 앱을 그 APK 파일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에서 쓸 수 있는 파일로 되게 됩니다.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먼저 하시지 마시고 항상 연결을 하셔가지고 AI 컴패니언으로 해서 테스트를 다 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막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권한을 안 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설치한 앱에 대해서 뭐 카메라 권한을 준다던가 GPS 권한을 준다던가 이런 권한을 안 주시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시면 이 앱을 설치하시면 이걸 주시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만드신 그 파일들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이 만든 같은 모듈에서 만든 것들을 이제 다른 친구들도 와서 한번 써보고 이런 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API는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보고 이 QR은 몇 시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QR 찍어서 설치할 거면 그냥 계속 설치해야 되는 거면 다운로드 APK 파일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가지고 실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리실 수는 있는데 제가 진짜 올리는 그 사례는 없어서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앱 아이콘 설정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급식 패스라는 앱을 여기 이 로고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배경도 넣고 간단하게 여기다 배경을 넣는 거는 스크린 1이라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 1만 있으면 약간 아쉬운데 스크린 추가를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의 앱에서 뭐 다른 스크린으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크린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뭐 한쪽은 로그인 창, 한쪽은 메인 창, 한쪽은 뭐 관리자 창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고요. 우선 이 상태에서 스크린 방향은 뭐 불특정 아니면 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센서로 하는 저희 자이로 센서 있잖아요. 카메라가 현지되면 카메라가 그 네, 가로로 보면 가로로 되고 세로로 보면 세로로 될 겁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세팅으로 가서 여기서 유저 인터페이스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우선 아마 스타일이 이거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우선 저희 기본 스타일로 이거 하시고 오시면 편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핑크 약간 세팅이 여기 프로젝트 포털스라는 곳에 보시면 앱 이름부터 시작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앱 이름을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는데 여기 인벤션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젝트 이름이 기본적으로 인벤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름을 한글로 할 수가 없어서 앱 이름은 한글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다 시퀀스 모르겠으면 한글로 이제 앱이 만들어지시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앱 아이콘을 넣겠다. 그러면은 앱 아이콘을 이제 파일 올리기를 해서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급식라는 앱을 앱 아이콘을 사용하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사진을 앱 아이콘으로 쓰겠다. 그럼 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보시면 아까 떴었던 게 뭐냐면 앱 이름이 영어 숫자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정 같은 경우는 가능형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핸드폰 크기가 뭐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 삼성에서 그래서 이거를 고정형보다는 반응형 기본 세팅으로 놔두시는 게 그리고 여기서 색상이도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상단 이렇게 파란 색깔로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이 기본 색상입니다. 이 파란 색깔, 이 파란 색깔과 이 남은 색깔, 이 색깔이 되는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버튼이나 알림 뜰 때는 이렇게 핑크 색깔로 뜨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로스 해 주시고요. 빌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을 받으시는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음. 이거 되는 거 설명드리면 우선 이제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 바이브 코딩은 이제 요즘 AI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나 아니면은 뭐 클로드, 챗GPT 뭐 요즘 뭐 리트긴 한데 저희 나라 AI가 좀 리트 같은 경우는 막 좋지는 않아서 그래서 제미나이하고 클로드하고 챗GPT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그 앱을 만들게 되면 그 환경을 세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딩을 쓰게 되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앱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사이트냐면요. 리플릿이라는 사이트. 리플릿은 여기 자체에서 그 웹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서버가 있어서 프로그램도 돌릴 수가 있고 웹페이지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좋은 거는 뭐냐면 AI가 아주 성능이 뛰어납니다. 네, 코드 짜는 데에서는 진짜 거의 최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구글로 로그인을 해보면 되고 우선 하는 동안 보여드리면 지금 우선 이렇게 QR을 찍으시면 지금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로 해서 파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데 다운로드 눌러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파일 열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이 자동차 아이콘으로 생겼습니다. 자동차 아이콘. 그다음에 이면 급식 패스 설치 눌러주셔야 되고요. 네, 여기서 무시하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식 패스 앱을 허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 앱 검사를 누르네요. 그리고 설치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십니다. 그리고 열기. 그러면 이제 권한 허용이 필요할 텐데, 권한 허용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화면으로 나오겠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앱이 급식패스라는 앱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앱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앱 만드실 때는 이렇게 앱 인벤터를 활용하시면은, 네, 빠르고 쉽게 학생들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 리플리 사이트 같은 경우도 네. 교수님, 이거 거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부모 권한이나 허락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나요? 이게 그 제가 실습하면서 있었던 이런 그 구글 아동 뭐 보호하는 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 뭐지? 중학교 교실 갔더니 이제 부모 허락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어플들이 있어서 그 물어봤습니다. 패밀리 링크라고 있더라고요. 패밀리 링크라고 그 기기를 자녀 보호를 기기 보호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있으면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게 부모님이 허용해 주시면은 될 텐데 부모님이 허용 안 해주시고 만약에 그때 뭐 시간이 안 되거나 하면은 앱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꼭 앱을 설치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연결해가지고도 실습은 할 수 있어서 네, 이렇게 연결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실제 앱을 깔 때는 여기 패밀리 링크가 패밀리 링크가 필요해서 우선 만약에 이 실습을 하시게 되면은 먼저 에디터라는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설치를 하고 오면은 네, 실습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리플릿이라는 사이트는 이제 구글 계정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 뭐 동의가 필요한 계정들이 조금 있긴 한데 학교 계정으로 들어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뜰 텐데요, 처음에 앱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뜰 텐데 이 상태에서 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적은 코드가 바로 실행이 되는 건데요. 네, 정말 뛰어납니다. 이게 리플릿이 이게 뭐 적으면 그냥 바로 돼서 먼저 역할을 정해 줄 겁니다. 이게 조금 작게 보여서 메모장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개발자, 이제부터 개발자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원하시는 거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웹사이트라고 하면은 웹사이트만 만드는데 여기서 앱 프론트 엔드 리액트로 이게 리액트라는 언어가 있거든요 프로그램 중에 이 리액트로 만들고 프론트 엔드를 리액트로 만들고 백엔드는 뭐 플라스크로 만들어줘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자,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전령대를 홍보하는 웹의 프론트엔드를 리액트로 만들고 백엔드는 플라스크로 만들어줘 라고 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플릿이 그 사이트를 바로 만듭니다. 네, 이게 조금만 사용해 보시면 진짜 엄청나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이제 코딩을 좀 몰라도 이제는 다 이런 웹사이트 정도 하나는 다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동안 혹시 지금 앱인벤터 하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마 직접 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리플릿 같은 경우는 바로 웹사이트 들어가서 또 할 수 있어서 그냥 리플릿이라고 치시면 그냥 치면은 그 리플릿 영어로 치시면 이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링크 주소도 좀 주세요. 아, 네. 어디다 올릴까요? 여기.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드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서 아까 어플라이하고 스타트라는 버튼이 생기실 텐데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지금 프론트엔드를 리액트로 만들고 백엔드를 플라스크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걸 지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조금 그러니까 제가 AI를 써보면서 느낀 거는 얘한테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면 좀 창의적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틀을 정해주면은 제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만 조금 틀에 갇혀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걸 리가 백엔드는 플라스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들었고요. 지금 한 파일을 만들었는데 계속 다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
아,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바로 공유를 드릴 수가 있어서 결과물은 이게 링크로 해서 그래서 이제 런을 시키고 이렇게 코드가 나오면 런을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로이라고 해서 스테이틱 페이지야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버전에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어디 갔지? 네. 아, 여기 프라이베이트 링크 좀 아니, 아, 네. 여기 조인 링크를 해서 복사하면은 저희가 만든 링크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제 계정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거는 다른 계정이거든요. 지금 다른 계정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하는 작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리플릿에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올린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링크를 공유 드리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렇게 리플릿 외에도 알고 계신 클로드나 챗GPT, 제미나이를 활용하셔서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발명 시험을 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앱 만들고 웹 만들고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질문 없으실까요? 교수님, 지금 하신 요거 다시 한번, 그 시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아, 그 제가 아까 방금 호스트를 네, 잠시만요. 호스트로 안 되어 있을까요? 예? 다른 계정으로 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금 두 개 계정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후기에서, 음, 그렇죠. 어허. 제가 이동 중이라.
아, 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동 중이라 이게 호스트, 집에 켜놓은 컴퓨터로 호스트가 되어 있어서 이게 아, 회수가 안 되나 봐요. 예. 저 이진영 교수님, 네. 네, 혹시 교환에 중간 처음 로그인하고 3D 모델링도 그렇고 조금 교환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따라할 수 있도록 몇 개쯤 더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저기 앱 인벤터도 너무 교환이 처음 시작하는 결과물하고 되게 학생들 결과물 교환지만 있어서 저희가 이 동영상이 아까 끊긴 음도 너무 많아가지고 따라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 교환을 좀 몇 개만 더 넣어주시면 중간중간 따라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개를 너무 배웠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중간에 좀 가다가 못 따라갔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좀, 교환만 조금만, 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다 중간에 다 이렇게 쫓아가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따가 2시에 시작 전에 조금 그거 시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교환 수정 다시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일정 있으실까요? 이라는 게 지금 이제 아까 했던 것들 좀 한번 설명드릴까요? 예, 이게 저희가 이게 하는 방법을 좀 차근차근 좀 따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만약에 교환으로 되면 안 되는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마 교환 좀 빨리 수정, 들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 강사님들이지만 이게 모두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처럼 하나하나 알려준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강사님들 이따 2시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